오늘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운동하시는데 얼굴이 반쪽된 줄 알았더니만 그대로네요. 아니 살이 좀 빠졌습니까? 살이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네. 아니 그 보이지 않는 저기 살이 좀 빠집니까? 지난번 살이 많이 쪘었는데 아, 지금 살이 좀 빠진 거죠. 살이 빠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는 후보들이 굉장히 다 미남들이에요. 아유 뭐, 예. 감사합니다. 거의 뭐 세 분 다 네. 이거 얼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영모라든지 아니 그래도 뭐 좋으면 좋죠. 네. 그런데 정말 뭐 그렇게 봐주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참 합니다. 우선 뭐 어떨까요? 꼭 당선돼야 되는 이유. 이거 뭐 서동욱 아니면 네. 안 된다. 이 중차대한 시기다. 네, 네. 비록 재임 기간은 짧지만 그렇죠. 서동욱 아니면 안 된다는 네.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지난 행정공백이 참 길었죠. 네. 지난 뭐 더불어 전인청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3년 됐나요? 3년 가까이 가까이 되죠. 되죠.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뭐 행정 공백이 뭐 잘 아시다시피 행정 공백이 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행정 수요, 행정의 서비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을 만나보면 지금 구청이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는 일들이 참 어떤 일들을 많이 해줘야 될 텐데 아마 구청장이 없어서 그런지 뭐 행정 부분에 있어서 뭐 잘 와닿지 않는다. 너무 좀 또 우리 당구가 좀 뒤쳐간다 이런 이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피해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다고. 네, 네 그렇게 그 남구민이 오롯이 그 행정공개의 피해를 네.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임기가 이제 1년 2개월 남짓 한 그러다 보니까 1년 2개월 남짓 하니까 뭘 해야 되냐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행정을 해야 되는 그 바로 뭐 업무 파악이나 뭐 애행 연습 없이 바로 실무에 바로 들어가서 인수위원회. 뭐 그런 소위 절차, 말하는 예, 그런 절차도 없이 바로 행정을 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욕망은 커져 있는 상태이고 또 뒤처져 있고 이런 일들을 바로 행정할 사람이 필요하다. 청장하시다가 네, 또 그렇죠. 이제 공백 기간에 이제 어쩔 수 네. 없지만 바로 와서 이제 네. 청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유일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네. 지난 제가 구청장 시절에 일을 만들어 놓았던 일들이 완공은 했으나 본래 취지대로 가지 못한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고 완공도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이 있게 또 우리가 그 사업 의도했던 대로 가지 못한 사업들은 의도한 바로 그 사업을 의도한 대로 또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세금을 어렵게 사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효용 가치를 더 높여줘야 되고 우리 뭐 기업으로 치면 이윤의 극대화를 이룬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행정이 만들어낸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본래 취지한 대로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네. 좀 밖에서 한 3년간 공백 기간에 이 아웃사이드에서 보니 굉장히 안타까웠겠네요. 네, 그 바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난번 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기호 2번 수동욱이가 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효과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수동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 네. 예, 일단은 엄청나게 불이 달아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곡이 5개 갖고 오셨는데 네. 이 중에 제일 먼저 올릴 게 뭡니까? 먼저 올릴 곡. 항정산 기름 좀 많았어. 기름. 와, 기름. 바다다다 소리 나겠는데. 네. 와, 이거 많이 뜨거워졌겠네. 항정살만 하기 외로운 것 같은데. 같은 소리가. 비교에 항정 비슷하게 항정볼살. 예. 요거도 고기 이쁜데 하나 올리죠. 그 목살입니다. 야, 네. 이 소고기 같은 거 굉장히 비싸겠는데, 그죠? 여기 뭐, 돼지고기니까. 색깔 한번 보세요. 예. 예, 우리, 요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러죠? 뭐, 하얗게 눈꽃이 왔다네. 예. 뭐 마블링이라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우리 후보님 18번 노래는 갈매기라니까 노래가 자꾸 생각나네요. 갈매기,
18번이 뭐죠? 노래. 18번. 동해는 무령산, 서해는 가지산이니까. 근데 절개 부르는 게, 옛날엔 뭐, 절개 부르는 게 뭐, 고향역, 뭐. 아, 나훈아의 고향역. 아, 명곡이죠. 두줄기 눈물 이런 거. 두줄기 눈물. 아, 나훈아의 고향역은 명곡이죠. 네. 네. 아유, 그리고 요즘 테스트 한 개 정도는 하고 계십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단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나훈아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수가, 타고난 가수는 분명한 것 같은데, 본인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노래 발표하기 전에 연습을 한다는 소리 듣고, 정말 저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연습을 해야, 부단한 연습.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니구나. 가수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이게. 야, 저런 사람도 연습하는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더 열심히 연습해야 노래 잘한다 소리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단한, 나는 나오나 노래 연습 이야기 들으면 저도 18분이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18분이 거의 나훈아 노래인데 고향역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뭐 테스형을 좀 거의 반 마스터 했는데 네. 더 힘들더라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맛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나훈아의 맛이 나야 되는데 혹시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네. 청장이 되시면 네. 나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뭐 한 후보는 뭐 엄청나게 뭐 그냥 돈을 뭐 수백을 푼다는데 네. 지금 후보님께서는 이거부터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네. 청장이 되면 과연 이런 게 있으면 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 네.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단기적인 측면이고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경쟁력이 있는 우리 소상공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탈무드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게 주라는 어떤 탈무드 이야기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의 소상공인들을 경쟁력이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행정력에 그 미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요즘 뭐 백종원 씨 식당을 통해서 뭐 레시피를 전수하고 그래서 맛을 내서 맛집으로 만들어주고 그 맛집으로 인해서 또 장사 성업이 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우리 행정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청년 창업에 바로 가령 식당을 오픈할 수 있는 공동 주방도 좀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청년들이 크게 그런 레시피나 그런 맛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맛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아카데미 형식의 어떤 과정도 거치게 하고. 창업 과정이라 그러죠. 네. 그 창업을 도와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 형태의 일도 만들어주면서 실패 없이 갈 수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이 취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카데미 형식의 어떤 그런 일들을 또 소상을 도와주는 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힘내려면 먼저 조금 드시면서 네, 예. 자 상추를 한번 사드시죠. 네. 자, 이 한경살은 먹기 편합니다. 작아서. 예. 힘을 내야 돼요. 고기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를 이 집에 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옵니다. 오. 건강 유지 비결 단백질 보충을 여기서 하시네요. 네. 살 뺀다고 풀만 먹고 이래가지고는요, 병 듭니다, 병. 조금 살도 쪄고 배도 조금 나가도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화관 국가생활을 맨날 돌죠. 특별히 운동하시는 건 뭐죠? 맨날 공도 잘 차시고, 그냥 강변 걷기 방금 걷기. 네.
원래 뭐 운동에는 크게 소질이 없는 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큰 현수막 보니까요. 네. 남군민의 선택.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네. 사실 좀 아쉽게도 남군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네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요번이 짧은 그거에 시기에 네. 짧은 임기를. 또 예. 재임 기간이고, 저게 이제 굳이 나오는 이유가 혹자들은 일단 그 양구청장에 네. 입성을 하고 네. 또 어떤 이제 특정인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네. 지금 네. 그 서후보님하고 같은 그 같이 계셨던 우리 박성민 지금 국회의원은 네. 구청장에서 낙선하고 국회의원 되셨고 또 권명호 그 네. 동구청장도 동구청장에 낙선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 됐고 네. 유일하게 네. 서동욱 그 지금 후보께서는 그 청장에서 낙선되고 국회의원으로 네. 세 분이서 꼭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야, 이 같은 레벨로 올라간다면 네. 시장으로 가야 되는 수순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 심지어는 뭐 바통을 넘겨줄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뭐 갑자기 좀 갑분싸합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집니까? 근데 이제 네. 뭐 지금 뭐 시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네. 실제 아직 뭐 그럴 그 캐파가 된다고 이야기 말씀드리기보다는 글쎄요. 제가 그렇게 평가해 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디 가서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없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어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이고. 감사할 따름이다. 네. 나이 이 그래서- 정도의 가치를 시장 가치를 이렇게 해주신다 이 네, 정도로. 네, 감사할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인사 대처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청장 또 지난번에 낙선의 고배를 받았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아마 그 준엄한 심판이었다 생각하고 그때 그러면 페인이 뭐였죠? 그냥 바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막 그것이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도 더 겸손해지고 또 국민들을 더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성의 있습니다. 기회. 네. 그 청장 자리에 앉는다면 각오가 남다르시겠습니다. 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새로운 또 의미로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네네. 또 그렇게 이제 공백 기간을 가지고 또 재임 기간이었다가 또 네. 이렇게 낙선하고 나서 또 그런 게 있고요. 네. 자, 요 대목에서 여기 한번 좀 민감한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이 민감한 질문들이 5개가 있는데요. 네. 이 5개 중에 다는 안 되고 네. 민감한 질문들 많이 있을 것 같죠? 한 개만 골라주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뽑아야 될 텐데 네, 걱정입니다. 네. 와, 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 중간에 가운데 걸 뽑았는데요. 야, 또 민감한 질문 맞기는 맞네요. 지난 청장 재임 시에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 네. 지금 세창 냉동 건물 뭐 구입 관련이라든지 지금 A 팩토리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타오보 선대위에서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그 과정에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울산 외곽순환도로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을 뽑았습니다. 네. 또 민감한 거 뽑았네요. 중간에서 뽑았는데 네. 자 세창 냉동이 뭐 지금 세창냉동은 우리 장생포 고래 특구, 장생포 전체가 고래 문화 특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더불어 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그 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그게 된 시발점이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혹시?
울산이긴 하죠. 네. 아, 울산 중에서도 장생포 울산 중에서도 우리 빈곤에 허덕이는 결의 여러분 이런 이야기였나. 4,000년 민족 역사에서 정말 어려움. 그게 뭐냐면 우리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장에 네. 대통령 그 당시에 육군 박정희 육군 대장의 치산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 중에 나오는 뭐 금푸른 연기가 동해를 뒤덮고 뭐 망치 소리 뭐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 센터 치산물. 예, 곰타 그게 로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 여러분인가 뭐 그런 대목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였고 그걸 시작했던 게 우리 정말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시작했던 것이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예. 그것에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석유화학 산업이 이전에 일본에 수출할 정도. 네, 그렇죠. 오히려 일본 기술을 가져왔습니다만 그 일본 기술 이제는 일본에다 역수출할 수 있는 만큼 석유화학의 기술이 늘어난 거죠. 그 출발이 또 이것이 발판에 대해 대한민국이 자동차 조선소 뭐 여러 지금 뭐 삼성의 그 세계적인 약진 뭐 이렇게 될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세창냉동에서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내용인데 예. 그것이 세창냉동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 자리가. 예. 그 자리에 기공식장, 기공식 기념 비도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남들이 묻거들랑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배경이 어디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고 물으면 바로 울산 장생포고 기공식장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우리가 흔히들 뭐 종교적 지도자의 탄생기는 성지로 치지 않습니까? 순례도 하고. 네. 어쩌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 뭐 그런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있고. 깊은 또 그 의미가 있는 곳이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예. 뭐냐면 거기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장생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장생고 초등학교 근방에 또 개발을 해달라는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기공식 기념관을 거기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5개 구군 중에 문화예술회관을 물론 시의 문화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적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우리가 망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적, 그 대중적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그것이 함께 쓰자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일본의 가나자와에 가면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방직 공장을 대중적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당시에 가나자와가 방직 기술이 방직 공장으로 인해서 성장한 도시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코하마에 항구에 있는 그 물류 창고가 판매 시설로 전전하고 영국의 테이트 모던도 그렇죠. 영국은 제가 모르겠어요. 템즈의 그 발전소 건물을 지금은 그 미술관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독일의 있고요. 그 함부르크 하면 항만 보세 창고를 원데란드라는 이름으로 미니어처의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체스터 우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뭐 우리 박지성이 했는데도 거기 맨체스터에 있는 그 항구에 있는 시설들을 맨체스터 같으면 그 비틀즈의 모양입니다. 거기 항구에 있는 전체 건물을 다 그 비틀즈의 이 기념관이나 아니면 뭐 전시실로 만들고 있죠. 거기도 갔다 와봤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세창냉동을 우리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서 구입하게 됐고요. 남들은 뭐 그것을 시가보다 뭐 비싸게 구입했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입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거기에 구입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감정가에서 구입했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구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매입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뭐 여러 세창냉동 의혹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부동산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이슈를 만들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동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편하게 네네. 그 말씀 한번 드릴까요? 말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슈화 됐으니까 네. 또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만들어진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 하는데 네. 이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죠, 그러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제 구청장 재임 시절에 매입한 토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니까 구청장 재임 기간 중에 그런 부동산 매입이 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공직이라는 자리가 참 힘이 들고 조심해야 되는 자리구나. 또 자신을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 하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처신을 더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실제로 왜 구청장 재임 시절에 그것도 본인 명의로 샀느냐? 그것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데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 사실 저희 그 고조부 묘소가 있는 묘지가 예. 임야입니다. 묘지가 묘지가 있는 임야입니까? 아니 묘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있었는데 그 묘지가 충북 성안동에 있었어요. 예. 성안동에 있었는데 그게 도로 확장, 성안 올라가는 게 도로 확장된 거 아시죠? 네, 많이. 경찰청 앞에 있는 겁니다. 예. 도로 확장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수용됨으로써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저희 이제 고조부가 물려진 재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때 와가지고 뭐 훼손돼 버리면 참 내 아랫대에 참 부끄러운 게 되겠구나 생각도 들고,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훼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대체 임야를 생각한 거죠. 예. 그 대체 임야를 생각했는데 땅을 한 군데 봤어요. 땅이 커요. 그래서 그걸 혼자 사기 버거웠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어울려서 혼자 살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은행 대출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 지분으로 섭도가 되었고, 그거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도 하지만 내가 전쟁하는 전기에 응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TV에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를 참 많이 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예. 그래서 산에 가서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하면서 산에 가고 싶어요. 막 그쪽 목적으로 사게 되었고, 또 떳떳했기 때문에 내가 참 지금 등기도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그 땅 보상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 하나도 없이 있을 텐데 다 써버리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내가 이 땅을 우리 조상의 땅이 있었음을 내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집안들하고 뭐 문중들하고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상속. 저쪽에 성안 땅에서 제가 상속받은 토지여서. 고조부터 쭉이 내려오는 외동으로 많이 내려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외동으로 상속받은 임야인데 대체 임지를 매입했는데 그것도 내가 하도 그 부끄러움 없이 매입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 공직자일 때는 부동산 매입도 참 조심스러워하고 좀 제대로 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땅을 비싸게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중 그 가격을 사기 전에는 부동산에 좀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알아보고 사는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더 드리면, 한 2km 처음에 2014년도 발표했다는 도로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을 몇 개 넘어야 돼요. 거기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억울하다. 이 말씀이네요. 또 정보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울주군에 어떻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울주군 땅입니까? 네. 그걸 그런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 도시기계 관련해 가지고는 구청장이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예, 예. 네. 뭐, 이 유튜브를 보는 유권자들 또 아닌 시민들이 네. 아, 이렇게 이제 본인의 네. 이렇게 해명을 이제 듣고 아, 이런구나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또 뭐 다른 쪽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구나. 네. 그건 뭐 유권자들의 선택이죠. 네, 그런데 네. 뭐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순수하게 봐주시면 좋겠고 네.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 매입하게 되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 행정을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 선출직 정치인 공무원이 이제 청장이 돼서 하는 정책 실패 중에 뭐 이걸 꼽는 후보는 아니면 또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이제 그 가장 좀 핫한 네. 그 돌고래 네. 돌고래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돌고래를 방류해야 되는 부분들, 거의 세 후보들이 거의 다 네.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약간 온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 서 의원님은 여러 해양수산청이나 뭐 정부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냉동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죠? 네네. 저창냉동 그리고 뭐 돌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돌고래 넘어가나요? 예, 네. 제가 맛있게 잘라뵙겠습니다. 돌고래 돌고래 하면 부분은 애원이 많죠? 이 온도차가 다들 있어요. 예, 돌고래에 대해서. 예, 예, 그렇죠. 뭐 환경 쪽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될 그러니까. 돌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와서 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뭐 그런 게 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사실 죽기도 했어요. 자꾸 죽었어요, 이제 문제죠. 생명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만 예, 예. 여건이 꼭 수족관이어서 아. 죽었다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죠. 물론 원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정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 아기 그러니까 수족관에서 태어난 아기 돌고래가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죽게 된 배경은 이게 우리는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산후조리를 하죠.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옛날에도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3살까지는 다. 네. 그래서 어미 고래의 미숙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고래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고래가 눈물이 나네. 이제 알고 수유가 되어야 되는데 수유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탈진으로 인해서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어미 고래.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 성공했습니다. 꽃분이가. 아, 꽃분이. 예. 세 번째 그래서 고장수를 출산하고 장수는 수유에 성공했어요. 아, 그래서- 고장수는 건강합니까, 지금? 아주 뭐 시작에. 수족관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잘 자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도 마침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마련했네. 예. 또 당장에 이걸 우리가 방류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 이 고래가, 수족관에 있던 고래가 자연 상태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순치된 고래가 야생에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라든지 네. 기술이라든지 네네. 또 돌고래는 또 뭐 공격을 하고 이런 또 서로 그런 또 따돌림이랄까 이런 것도 네.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 전문가하고 전문가들이. 많은 의논이 좀 있어야 네, 되는 그렇죠.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지침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부의 지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전문가가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뭐 결정에 따라 가지고 네. 방류하긴 한다. 그러면 이제 방류하고 나서 이제 그 시설들을 또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또 뭐 이런 내용들은 또 차후에 또 세워야 되겠다, 그죠? 예, 지금 그 생태청관에 있는 수족관은 고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류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서 막 그 나름대로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된다면 막 그 정도는 국민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다른 풀이 있습니다. 또 치료하고 한 풀이 따로 있는데
그 풀의 활용도 부분에서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래 방류는 일단 하긴 하되 아니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고려 방류의 의견을- 결정은 전문가 이야기를 전문가 의견을 결정을 받겠다. 횟수하고 아. 제집의 지침에 따라서 함께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보들 지금 새 후보들 네. 새 후보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네. 이 두 후보에게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덕담 아니면 장점 예, 장점을 통해서 네. 이 후보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다 뭐 이렇게 덕담을 한번 해주면서 끝을 내야 네. 또뭐 일반 뭐 이렇게 정책 토론보다는 약간 좀 다른 식당에서 하고 편하게 네. 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관계가 아니면 예, 언제든지 뭐 형 아우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두 분 다. 그리고 뭐 김석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공직 생활, 뭐 오직 공직만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뭐 어떻게 우직하게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대단한 공직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저렇게 우직하게 공직 생활을 오직 막 공직 생활만 해오신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현재의 울산과 난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아마 김석희 후보님도 그렇게 우리 시민들을 국민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진석 후보님과는 선거를 이번에 하면 세 번째 그렇습니까? 세 번째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삼전 삼성이었네요. 네, 그래 세 번째죠 이제 그렇죠, 세 번째인데 예. 근데 이제 보면 참 인상도 좋으세요. 인물도 좋으시고 그리고 보면 이제 노동계에서 또 노동계를 또 대리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그 노동자를 대변해 하고 변치 않고 뚝심 있게 이렇게 지내오시는 모습에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하던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께. 그 정도네요. 네. 경의를 표할 정도로. 네. 역시 배포가 늦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하겠습니다. 네. 예, 뭐 장시간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네. 고기도 먹으면서 또 이야기 나누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의 서동욱 4.7 남구청장 재선거 남구청장 후보님과 함께 했습니다. 경상일보 TV의 임규동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